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4회 현충일입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좋아하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슬로건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애국 소년들의 고귀한 충렬과 호국정신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기리고 추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엊그제 일어난 두 가지 일들을 보고 정말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보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보통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훈의 의미와 같은 것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 94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FP, UN 세계 식량 계획과 유니세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퍼주기 사업이 본격 스타트된 셈입니다. 해상 환적을 통해서 북한에 몰래 정제유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 의심을 받고 있는 문 정권이 앞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에 고마워하기는커녕 근본 문제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공허한 생색내기나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50만 톤 정도 통 크게 도와주던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개와 같은 대북 제재 해제에 앞장서라는 요구입니다. 정말 도와주고 뺨 맞는 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 눈치 보기 정책의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워 정치적 이해타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권의 뻔한 속셈을 북한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해도 끽소리도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만방자, 적반하장에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을 앞두고 엊그제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 오찬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6.25 때 참전했다가 전사한 전몰장병의 아들인 김성택 씨가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25 전사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김성택 씨는 6.25, 천안함 폭침, 서해교전, 연평해전 등은 북한의 공격이자 테러이다. 평화도 중요하지만 전쟁과 테러를 가한 북한이 사과해야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다. 69년이 지나도 이처럼 사무친 원한이 깊은데 북한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평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선이고 거짓 평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논리 정연하고 옳은 말입니다. 전사자 아버지를 둔 자식의 한이 절절히 느껴지는 절규입니다. 김성택 씨의 아버지 고 김재건 일병은 1950년 6.25 당시 숙부가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일하다가 조국을 구해야 한다면서 자진 입대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직후 북진하는 국군과 유엔군의 공병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가평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택 씨를
임신 중이던 어머니는 위에도 없는 전사 통지서를 받아들고 통곡하다가 실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국군 유해 발굴 사업단이 가평군 북면 정목리에서 김일병의 유해를 발굴했고 유전자 감식을 거쳐서 성택 씨의 아버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성택 씨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부자 관계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저리고 가슴이 먹먹했다. 내게도 아버지가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유복자로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과 한이 터져나온 것이죠. 김성택 씨가 대통령 앞에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전몰 유가족의 비원을 대표한 호소이자 정부에 대한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난감했던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한심하고 참담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청와대가 초청오찬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김성택 씨의 대북 사과 요구 사실을 쏙 빼놓은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편집을 해서 언론에 브리핑한 것이죠. 듣기 거부간 핵심적인 얘기는 빼버리고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만 전한 것입니다. 본말을 전도해도 유분수지, 참으로 뻔뻔하고 유선적이고 몰상식한 청와대의 행태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가 유가족의 한을 편집까지 하면서 국민을 속여먹는 일을 버젓이 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락논란 일자 청와대는 대화 내용을 다 전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데요.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국민을 바보로 하는 처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 눈치 보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남북 대화에 매달리고 있는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나마 조금 이해할 구석이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까지 사실관계를 누락하면서 북한 눈치를 보고 나서니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북한은 연일 온갖 할 소리 못할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북한 사과 운운했다가 혹시 김정은의 비위를 상할까 걱정이 되어서 전몰 유가족의 발언까지 왜곡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좌편향 보훈, 차별 보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연히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군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런데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서 숨진 55명의 용사를 기려 매년 3월 마지막 금요일에 개최하는 서해수호날 행사에 지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22일 서해수호날에는 국가기념일인 기념식에는 가지 않고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가 경호원 기관총 소동을 벌인 일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에서 기념식이 열린 대전 현충원까지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마린원 헬기 추락 사고로 김정일 대령 등 5명의 해병대 장병이 순직했는데도 7일 후 연결식 날 국방비서관을 뒤늦게 보내서 조문하려다가 늑장 조문에 항의하는 유가족의 겁으로 조문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유족들은
영흥도 낚시배 전복 사고 때는 국가위기센터에 내려와 직접 진두지휘하더니 조문조차 안 오느냐고 분개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제외하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누구도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유족들이 의전이 흡족하지 못해서 짜증을 낸 거, 이렇게 답변을 해서 엄청난 빈축을 샀지요. 또한 지난달 소말리아 아덴만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다가 최영암 입항식 때 밧줄 사고로 5명의 장병이 사상을 당하는 통곡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숨진 고 최종근 하사 연결식은 부대 자체 행사로 치렀습니다. 반면 5.18 39주년 행사 때는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울먹였습니다. 월북 간첩 협의를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절친 손혜원 의원에 붙인 손용우 씨는 6번 보훈심사 탈락 끝에 지난해 7번째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서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니네 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급기야 부친 손용우 씨의 지하공작 활동 조서를 보도한 언론사와 검찰, 보훈처를 상대로 공무상 비밀 누설, 출판물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 의원이 누구 백을 믿고 이런 아나무인격의 행동을 벌인다고 보십니까?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손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김일성 밑에서 고위직을 지낸 항일 독립투사 김원봉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은 제2의 안보라고 주장하면서도 좌편향 인사, 민주화운동 인사들만 열심히 챙기고 있는 그의 진정한 안보관, 보훈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